여보,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결혼 50년 차, 올해 73인 박영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혼자 살아야지 뭐.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90년 70%에서 2023년 20%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피를 나눈 자식. 당연히 이들이 내 노후를 함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고,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진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허벅지, 근육이 결정합니다. 김철호 씨, 올해 75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어야 했고, 외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김 씨가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스쿼트 30개를 합니다. 스쿼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단도 거뜬하고 손주랑 공원 산책도 갑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앉기, 서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노인 낙상의 80% 이상이 다리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 입원과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허벅지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스쿼트가 정답입니다. 스쿼트는 별도의 도구 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스쿼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손은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거나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힙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면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연습하세요. 하루 10개부터 시작하세요. 힘들면 테이블을 잡고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70세, 80세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강한 허벅지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70세 이후 당신의 허벅지, 근육이 당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강순옥 씨, 올해 73입니다. 강 씨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예금 이자 20만 원, 작은 상가 월세 40만 원, 합계 150만 원. 크지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금 흐름이란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첫째,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과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둘째,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매달 들어올 돈을 알면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아둔 돈은 언젠가 바닥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계속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예금과 적금 이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매달 15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월세 수입은 빈방을 대학생에게 임대하거나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1년에 2회에서 4회 배당금이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매달 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노는 힘입니다. 혼자서도 재미있게 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영숙 씨, 76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때 최 씨는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게 없었어요. TV만 보고 자식들 전화만 기다리고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복지관 게시판에서 서예 교실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 씨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서예를 합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평온해져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 노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혼자 노는 힘이 중요할까요? 배우자는 언젠가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친구도 건강이 나빠지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노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혼자 노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를 만드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글쓰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산책을 즐기세요.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예쁜 풍경을 찍어보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은 혼자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됩니다. 라디오를 켜놓거나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서예, 그림, 노래, 악기, 스마트폰 사용법 등.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혼자 노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리세요. 복지관에 가서 수업 하나를 신청하세요.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됩니다. 홍명자 씨, 올해 77입니다. 홍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월요일에는 스마트폰 활용 수업, 화요일에는 인문학 강좌, 수요일에는 수채화 그림. 수업, 목요일에는 영어 기초반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할머니,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런데 전혀 안 피곤해요. 오히려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홍 씨는 5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권유로 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나보다 나이 많은 80대 할머니가 열심히 배우고 계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배워야겠다. 스마트폰 하나 배웠을 뿐인데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를 보고 네이버로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홍 씨는 배움의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게 제 일상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왜 중요할까요? 첫째, 뇌가 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듭니다. 셋째, 세상과 연결됩니다. 배우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넷째,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배우는 것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내일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지. 이렇게 목표가 생깁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즘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교육합니다. 인문학, 역사, 문학 나이가 들수록 인문학이 좋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을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술, 그림, 서예, 노래, 악기. 예술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외국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로, 재미로 배우는 겁니다. 건강, 운동, 요가, 건강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 수업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끈을 놓는 순간 늙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배움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젊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이든 하나 배워보세요.
5번째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순자 씨와 김영자 씨, 둘 다 올해 71입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이 둘씩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순자 씨는 심리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나는 나대로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이 씨는 혼자서도 잘 삽니다.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게 합니다. 어떻게 지내니? 잘 먹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바쁘면 다음에 봐. 사랑해. 자식들은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죄책감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갑니다. 김영자 씨는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합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해요. 왜 안 오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전화도 매일 해요. 어디 있니? 뭐 하니? 언제 올 거니?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엄마보다 일이 중요하니? 나는 늙어서 필요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고 방문도 줄어듭니다. 김 씨는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리적 독립입니다. 심리적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 심리적 독립이 중요할까요? 첫째는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은 배우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부모만 생각하고 살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셋째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자식이 안 오면 불행해집니다. 자식의 행동에 내 감정이 좌우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역설적이지만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에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심리적 독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1번은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세요.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취미, 내 친구, 내 배움, 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자식 생각만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이 있어요. 배우는 것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있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제 삶도 중요해요. 박명숙 씨, 73세 이야기입니다. 2번은 자식의 바쁨을 이해하세요. 자식이 자주 못 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빠서입니다. 직장, 가정, 육아, 자식도 힘듭니다. 이해하세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들도 바쁘더라고요. 회사 일, 손주 돌보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주는 게 고마워요. 송영자 씨, 74세 이야기입니다. 3번은 요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안 와? 전화도 안 하니? 이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와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반가워. 이렇게 감사하세요. 요구는 부담을 주지만 감사는 사랑을 줍니다. 4번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식이 어디 살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지. 이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간섭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딸이 외국에 살아요.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런데 딸의 선택이잖아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1년에 한 번 보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정순 씨, 71세 이야기입니다. 5번은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외롭다고 슬프다고 자식에게 감정을 쏟아내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세요. 슬프면 산책을 하세요. 취미를 즐기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세요. 6번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었다. 나를 버리고 너만 잘 사는구나. 나는 외롭게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자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묶이면 그 사랑이 부담이 됩니다. 7번은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도 행복하고 자식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심리적 독립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 오히려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나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70세 이후 심리적으로 독립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70세 이후 진짜 기댈 곳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튼튼한 허벅지 근육,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혼자 노는 힘, 배움의 끈, 심리적 독립. 이 5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기둥입니다. 배우자는 사랑하는 동반자이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스쿼트 10개를 시작하세요. 매달 들어올 수입원을 하나라도 만드세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무엇이든 하나 배워보세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독립하세요.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